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일단 석유가 나오는 나라들을 좀 살펴볼 텐데 네. 그럼 일단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로 네, 가야 먼저 될 것 떠오르네요. 같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라는 기구가 지난 3일에 회의를 했습니다. 네. 사우디에서 한 건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펙 성명을 들여다보니까 4월부터 석유 생산량 늘리겠다. 정확히 말하면 산유량을 줄이기로 했던 거를 이제 해제한다라는 거였습니다. 해당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이렇게 됩니다. 총 8개 나라가 네. 4월부터 18개월에 걸쳐서라고 하니까 아마 내년 하반기까지 전체 합치면은 이제 18개월 뒤에는 지금과 비교해서 일일 총 220만 배럴 정도 증산한다. 뭐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이제 유가에도 영향이 있고요. 예, 그 국제유가 그러면서 참 좀 뭉뚱그려진 개념인데 이 벤치마크 유종이라는 게 있죠. 그 주로 이제 원유에 네. 현물 거래가 아니라 선물 거래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생산되고 거래되는 서부 텍사스유 WTI라고 부르는 거. 네. 그다음에 북해에서 생산되고 주로 유럽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 근데 사실 이 두 유종은 뭐 오펙 플러스하고는 관련 없어요. 그 그러네요. 나라들이 생산하는 거 아니니까. 네. 근데 다만 이 WTI나 브렌트 같은 경우에 석유 시장의 흐름을 아주 민감하게 반영을 하고 이제 선물 시장 자체가 조금 일종의 좀 투기성이 있달까요? 그리고 또 이 두 유가가 네. 다른 시장에서 여러 종류의 석유 가격의 기준점이 되니까 이제 벤치마크 유종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오펙 플러스 결정이 발표되니까 바로 유가가 떨어졌고 네. 특히 브렌트유 이 지금 유럽에서 유럽 움직이다 쪽이죠. 보니까 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영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렌트유가 작년 4월에 제가 그래프를 찾아보니까 배럴당 한 90달러? 근데 작년 말부터 요 몇 달 사이에는 한 배럴당 70에서 82달러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오펙 플러스 발표한 다음에 바로 이제 70달러로 떨어졌고 그러면 미국의 에너지 정보국이란 EIA라는 이제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올해 석유 가격 전망을 좀 이렇게 좀 낮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브렌트 같은 경우는 올해 배럴당 평균 한 74달러 정도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작년과 비교하면 한 8% 정도 낮춰서 본 거예요. 뭐 내년 2026년에는 배럴당 66달러 정도로 떨어질 거다. 뭐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발표한 곳이 오펙 플러스잖아요. 오펙하고는 다른 거죠? 예, 먼저 이제 오펙부터 말씀드리면 네. 오펙은 뭐 워낙 우리 많이 들어봤죠. 석유 수출국이고. 예. 네. 1960년에 만들어진 거고 그 당시 참여한 나라들은 뭐 이 걸프에 중동에 사우디,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이 나라들이었고 거기에 남미의 베네수엘라 이렇게 해서 5나라가 원래는 만들었는데 네. 당시만 해도 이제 미국, 영국계, 외국계 석유 회사들 그때 무슨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리는 유명한 회사들이 있었어요. 이런 이 서방 기업들이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우리 시장은 우리가 해야겠다. 우리 자원은. 그래서 만든 게 오펙이었는데 지금은 회원국에 조금 부침이 있었지만 12개 나라가 가입을 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펙이 주로 하는 일이 이 생산 쿼터를 정하는 거예요. 회원국들이 생산하는 총량을 규제를 해서 이제 유가를 네. 조절하는 거죠. 기름값이 너무 떨어졌다 싶으면 감산해서 조금 올리고 그렇죠. 또 너무 올라가면은 수입하는 나라들 경제에 타격이 되니까 그럴 땐 조금 산유량 늘리고 근데 이런 역할을 이제 중심에서 사우디가 주도해서 해왔던 거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하게도 이 나라들이 석유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오펙 국가들이 현재 가진 석유가 이제 현재 회원국들이 전 세계에 매장된 것으로 확인된 원유량의 한 80%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뭐 90% 잡기도 했다가 네. 이게 조금씩 비율이 바뀌고 조금씩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나라들이 새로운 시추 채굴 기술을 가지고 계속해서 더 매장량을 확인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기존에 무슨 없었던 뭐 캐나다의 타르 오일, 네. 그다음에 미국 셰일 같은 거 이런 걸 그래서 그렇죠.
좀 말이 좀 모호합니다만 기존의 석유랑 다르게 이제 비재래식 석유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더군다나 이게 오펙과 상관없는 유럽은 1960년대부터 북해유전 네. 석유 생산하고 있고 또 이제 중요한 에너지 생산국 중에도 오펙에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도 있고 그렇죠. 이제 뭐 러시아처럼 그러다 보니까 오펙의 비중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추세였죠. 네, 산유국이 뭐 다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는 않아서 네. 좀 변동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오펙 안에서도 네. 예를 들면 사우디같이 큰 나라들은 우리가 세계 경제의 완충 역할을 하겠다 할지 모르지만 당장 우리는 석유를 팔아서 개발해야 되는데 쿼터에 묶여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있어서 새로 회원국이 늘어나기는 했기도 하고 네. 또 회원국들이 탈퇴하기도 하고 계속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은 카타르 같은 경우 네. 아주 전통적인 걸프의 산유국인데 그렇죠. 2019년 그 당시에 좀 사우디하고 사이가 나빠지면서 탈퇴를 했었고 지금은 좀 화해했습니다만 네. 그다음에 에콰도르도 2020년에 탈퇴했고 인도네시아는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네. 2016년에 탈퇴했고 또 아프리카의 앙골라라는 나라가 신흥 산유국으로 떠오르면서 2007년에 가입을 했는데 이 나라도 이제 지금 개도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석유 팔아야 되는데 감산하라고 하니까 작년 초에 탈퇴해버렸어요. 네. 지금은 세계 석유 시장에서 오펙 회원국들이 생산하는 비중이 3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예전에 무슨 우리 오일 쇼크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으시고 오펙이 굉장히 막강한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이렇게 비중이 떨어지니까 2016년에 네. 이 회원국은 아니지만 한 10나라 정도하고 협정을 맺고서 오펙 플러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 자체도 뭐 이 협정 맺은 나라 등 한마디로 이 가격 카르텔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서 네. 이 오펙 플러스에도 또 들어갔다 나갔다 회원들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펙 플러스는 지금 어떤 나라들이냐면 뭐 러시아, 멕시코, 카자흐스탄, 오만 이런 나라들인데 예. 그 중에서는 이제 주도적인 나라는 러시아겠네요. 예, 아무래도 러시아 네. 생산량이 제일 많죠. 그러면 이 오펙의 사우디, 오펙 플러스에 러시아가 좀 이렇게 합의를 사실 그렇게 하게 봐야 돼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오펙의 본부가 어디 있을까요? 사우디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사실 오펙이 처음 창설된 회의가 열린 곳은 이제 바그다드였는 이라크의 바그다드였고 네. 잠깐 동안 본부를 스위스에 뒀었는데 그때 뭐 스위스랑 조금 갈라서면서 1965년에 비엔나로 옮겨가서 지금껏 거기 있어요. 그 오펙은 이제 정상회의 같은 건 잘 안 하고 네. 내부적인 회의만 하는데 오펙의 사무국장은 회원국들이 이제 번갈아서 배출을 해요. 근데 사우디는 사실 1967년 딱 한 해 말고는 한 번도 사무국장을 안 맡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우디가 맏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펙 플러스 회의라는 건 오펙의 사우디와 말씀하신 대로 플러스의 러시아 간의 산유량을 조절하고 밀당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2019년이었나요?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다. 이제 석유 가진 사람들이 돈 내고 팔아야 될 지경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한동안 시끄러웠었는데 이때도 오펙 플러스 회의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이때 바로 사우디하고 러시아 간에 합의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치킨 게임을 하다가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이러다 둘 다 망한다 그래갖고 감산하자 그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뭐 코로나19하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러면서 감산을 결정했는데 그 동안은 이제 감산 기간을 뭐 23년 말까지 하겠다, 24년 말까지 뭐 계속 이러면서 계속해서 감산을 푼다 하면서 연장하는 식으로 생산을 계속 제한을 해왔던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도 뭐 세계 경제 전망이 갑자기 막 밝아지고 이런 건 아닐 텐데 왜 증산을 이번에 결정을 지금 한 걸까요? 뭐 세계 경제가 갑자기 너무 화랑이 되어서 공장들이 막 돌아간다 이것도 아니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새로운 전쟁이 뭐 터져서 유가가 다시 엄청 올라간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근데 뭐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침공한 다음에 제재를 받고 있지만 하루에 한 1,000만 배럴 선으로 이제 석유를 생산을 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 오펙 쪽에서는
쿼터 조정할 때마다 항상 경제적인 이유를 우리 산유량 결정하는 데 혼합시키지 않는다라고 늘 말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원유 시장 전망이 더 건전해졌다. 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석유 더 쓸 것 같다. 이런 앞으로, 이유를 들었는데. 예. 근데 그렇게 분리할 수 있나요? 정치 상황하고. 경제는 경제, 정치는 정치. 이럴 그렇죠.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네. 안 믿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원유 시장 전망이 건전해졌다라는 것의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네. 작년 한 해에 세계 평균 석유 생산량이 뭐 한 10억 2천만 배럴 정도였어요. 네. 뭐 하루 동안. 근데 이제 한 해. 네. 근데 최근에 오펙 플러스나 시장 기관들 예측을 보면은 올해랑 내년까지 글로벌 석유 수요가 하루 한 140만 배럴 정도 증가할 거다. 근데 오펙 플러스가 일단 4월부터 늘리겠다고 하는 건 한 14만 배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점차 내년 말까지 늘리겠다는 건데, 근데 뭐 이게 그러니까 지금의 14만 배럴 4월에 늘리는 거는 사실은 시장 전체로 봐서는 네. 큰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시장 전망이 뭐 대단히 엄청나게 높아진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면 결국은 정치적인 요인이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예,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네, 앞서서도 뭐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흔들어 놓고 있는데. 어지럽습니다. 하도 뉴스가 많아서. 네, 근데 예. 또 유가도 낮추라고 요구를 했어서 그 영향도 좀 결국은 있을까요? 그거를 의심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예. 올 초에 그 다보스 포럼, 네. 그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산유국들에 대놓고 네. 증산해라. 좀 참, 그리고 그 발언을 보면은 참 비논리적인데, 기름값이 떨어지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난다. 이건 어떤 논리 구조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캐나다 멕시코랑 싸우면서 석유에도 관세 부과하고 캐나다산에 네. 멕시코산. 이제 결국은 미국을 시작으로 전체적으로 유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가 하면 또 트럼프가 하도 세계 경제를 휘저어놔서 네.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안해서 네. 그렇게 되면 또 기름값은 떨어질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확실하게 어떻게 될 거다라고 단언하기 힘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가 저렇게 나온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죠. 사실 그 민주당이 그 작년 대선에서 패배할 때 미국의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많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인들이 느끼기에는 제일 큰 게 가솔린 값, 기름값. 그거가 굉장히 미국인들이 느끼기에는 경제가 안 좋다라는 느낌을 줬다. 이런 분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관세 매겨가지고 미국 내에서 기름값이 올라가면 결국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트럼프한테는 정치적으로 좋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외국 석유에 세금을 물리면 유가가 올라가서 미국인들이 힘들어지지만 그 부담은 일단 외부로 돌리겠다. 좀 이런 걸로 들리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는 외국 원유에 세금 물리겠다. 근데 미국 물가 올라가는 건 싫다.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생산을 늘려서 전체적으로 원유값 낮춰라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하나 좀 의심스러운 게 트럼프는 기후 대응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그동안 환경적인 요인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막혀 있었던 석유 채굴을 늘리려고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사실 지금도 미국이 세계 1위의 산유국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셰일 오일 같은 거 환경 영향 굉장히 심해서 반대가 많았고, 송유관 같은 거는 또 원주민 지역 들어간 것 때문에 문제 많았었는데, 네. 미국 내 원유 채굴 좀 늘리려고 이렇게 기름값이 너무 비싼 게 문제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런 게 이제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다 보이잖아요. 예. 사실. 예. 근데 오펙 플러스는 왜 맞춰주려고 하는 걸까요? 약간 눈치 보는 걸까요? 트럼프 달래기. 우리 트럼프랑 척지지 않을까라는 네. 메시지를 이제 보내는 거고, 그다음에 그 오펙 플러스가 계속해서 유가를 끌어올리려고 감산 계속했는데 네. 잘 안 됐어요. 한마디로. 유가를 계속 배럴당 80, 90달러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했고, 네. 그런 판에는 그냥 시장 점유율만 잃느니 다시 그냥
그 증산하고 시장 점유율 높이겠다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증산 요구했을 때는 사우디가 거부했었잖아요. 예. 근데 왜 입장이 또 달라진 건지. 그걸 보면서 역시 트럼프가 세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지금 사우디 그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하는 그 예. 비전 2030 계획 이런 거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결국은 이제 석유를 팔아서 돈을 더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2025, 26, 27년 3년 동안 산유 능력을 높이기로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 일환으로 이제 증산으로 옮겨가는 거 이런 것들하고 내부적인 거하고 트럼프 요구하고 맞아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맞아 떨어지는 그동안에 이제 미국과 이렇게 엇나가고 있다가 네네.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 점유율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냥 지금은 조금 증산해야 될 때다라는 판단을 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네, 끝으로 하나 더 러시아도 좀 득을 보겠네요. 이번에 이런 결정이 내려지니까. 이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실물 경제가 지금 안 좋다고 하는데 그 석유가스 판매가 지금 많이 줄었고 제재도 있고 우크라이나 쪽에 산유시설 공격 같은 것도 있고 네. 근데 러시아는 지금 오펙 플러스 결정 이렇게 트럼프 말 들어주면서 미국이 제재 완화하기를 기다리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